우리 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건인력 공백과 구급장비 노후화 등 관련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공공의료 현황과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서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박사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보건 인력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생겨난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경북 지역 간호직 공무원 중에서 휴직이나 사직한 인원이 90여 명으로 2017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짚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라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보건 계통에서는 사실 악재죠. 이게 불거지면서 전국 상황입니다. 전국 상황인데 보건 의료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공백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경북 지역의 보건소 이제 간호 인력 이제 사직이라든지 네. 휴직한 사례가 94명입니다. 네. 94명인데 지난해 94명이었는데 이는 실제로 2017년에 비해 가지고 2.4배가 증가한 어떤 굉장히 폭증을 했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보건 인력의 업무 과중이라든지 그런 반면에 인력 확충이 제때 되지 않다 보니까 보건 인력들이 빠져나가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이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은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2017년에 40명, 2018년에 46명, 2019년에 60명인데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94명으로 늘어났고 네. 또 올해 5월까지도 벌써 아마 2019년에 어떤 60명을 넘어선 61명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네. 이는 이제 전국의 이제 광역 단체, 지자체에서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인력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건 인력 부족 또 이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은 사실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이 심각한 보건 인력 공백은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교수님, 우리 지역 보건 인력 보강은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얘기하셨듯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네. 특히 우리 대구 경북의 경우는 이제 코로나 특히 이제 작년에 집중적으로 생기면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죠. 실제로 이 보건 의료 노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노조. 이게서 이제 지난달에 5곳이 무려 이제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었죠. 네. 병원 4곳, 대구의 의료기관 4곳, 그리고 이제 경북에 있는 의료기관, 좀 큰 병원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의료 공백은 불가피할 예정이죠, 상황으로 봐서는. 근데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되냐면은 이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의 통계에 따르면은 간호사가 취업을 해서 어느 병원에 취업을 해서 1년 내에 그만두는 비율이 60%가 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신규 충원을 또 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게 바로바로 안 되고 있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거기에 더 문제는 또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어떤 병원의 경우에는 들어가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인턴 기간이라는 걸 주어지잖아요. 보통 회사들이 다 또 있긴 하지만 그 인턴 기간을 또 너무 길게 줘서 그 피로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보람이 떨어지는 거죠. 급여 차이도 있게 마련이니까. 네.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통계를 놓고 보면 간호사 한 명이 환자를 몇 명을 담당하게 되느냐. 학교도 그런 거잖아요. 교수 한 명이 학생을 몇 명 담당하느냐와 네.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는 1대5입니다. 1대5. 간호사 한 명이 환자 5명 정도 수준. 일본의 경우에는 간호사 한 명당 환자 7명 정도.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래서 이걸 아예 우리도 좀 법제화하자. 법으로 좀 명시를 하자. 이런 정도 이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또 그런 요구가 실제로 간호사 협회, 간호계에서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 이게 법제화 확정은 안 됐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자체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네, 맞습니다. 공공의료 영역에서 이 부담하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환자 많잖아요. 네. 그러면 코로나 환자 다 어디로 가느냐? 공공의료기관에 수용을 못 해주는 거예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가겠습니까? 민간 병원에서 민간 영역에서 소화를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 예, 방금 얘기하셨던 이 간호사의 어떤 수급 문제, 또 공공의료의 문제. 이것은 뭐 이게 좀 빨리 물론 이게 다 전부 돈이 또 따라가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좀 빨리 좀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에는 이 보건의료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극적인 합의를 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는데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책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몇 가지 대책이 있는데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이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이제 병원을 상대로 해서 병원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뭔가에 이제 지원을 하는 거 하나. 그다음 간호사들에게 지원하는 거.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이 두 의료기관과 그다음에 이 간호사에게 네.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있어서는 이 코로나 중증도 환자들을 담당하는 그 인원을 고려해서 이 뭔가 인센티브를 주자 이제 그런 그 이 계획은 좀 밝혔습니다. 그 이제 기준을 그러면 한 명당 어느 정도 이 담당을 하게 하느냐 이 인원 숫자 환자 대 간호사 숫자 수급 비율을 네. 9월까지는 마련해서 좀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는 했는데 아직 저는 확정적인 거는 아직은 아니고요. 네. 또 이 감염병 전담병으로 지정된 병원들 이제 공공병원도 있고 일반 민간 병원 중에도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활동을 많이 해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병원들에 있어서는 손실이 생기죠. 코로나 환자를 수용을 하게 되면은 그 병실 일반 환자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병원으로서는 당장 수익의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손실 보상금 체제를 좀 개편하겠다. 실제로 대구의 경우에도 뭐 작년에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네네. 실제로 손실 보상금이 너무 부족하다 또 늦게 지급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체계화시키겠다라고 복지부가 밝혔고 그다음 또한 이제 간호사들에게 이제 인센티브는 이런 코로나 환자와 같은 이 그야말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위험한 업무를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환자 간호사 본인도 확진이 되고 죽는 의료진 있었잖아요. 사망한 네. 경우도. 그럼 이런 분들에게 소위 말해서 이 생명 안전 수당을 좀 확대하고 좀 더 많이 좀 주도록 하는 그 부분을 좀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은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또한 정확하게 수치로 언제까지 얼마라는 아직은 확정적인 것은 없다. 네.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해결해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인력 문제와 더불어서 의료 장비도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경북의 구급 장비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자료가 발표됐는데요. 이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노화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못은 이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제 자료가 다 나오고서 이제 분석된 건데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국회의원이 이제 소방청으로부터 이제 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사실 전국의 이제 그 평균 구급장비 노화율 이게 구급장비 노화율이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8.6%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서울 지역 노화율은 이제 0.48%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울 지역의 노화율하고 지방의 이제 그 노화율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거든요. 특히 이제 경북 같은 경우는 환자 감시 장치 노화율은 50%를 넘은 것으로 봐요. 이 환자 감시 장치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환자 상태를 항상 언제든지 이제 그 면밀히 이제 분석하고 또 이제 생존율, 중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언제라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장비거든요. 네. 이 장비가 경북에서는 50%의 노화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임모영 같은 경우는 이게 전국의 국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어떤 그 소방 그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네. 수도권과 지방이 너무 차이 난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장비 노후화에 따라 가지고 뭐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 이거는 바로 인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노화된 장비를 이제 그 빨리 회복시켜서 그 장비 교체를 빨리 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고 네. 소방청도 이제 사실 뭐 2021년도에 시도했던 소방 장비들을 노화율 제로의 달성을 목표로 이제 저걸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구급 장비 노화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해 주셨는데요.
구급대원의 근무 환경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요즘에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이송을 해야 되는 업무가 생기면서 좀 업무량도 늘었을 것 같고요. 안정성도 좀 보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부분은 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이제 엄재정 기자께서 이제 그 노후화, 장비 노후화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주셨잖아요. 네. 장비가 장비가 노후화돼 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인력의 문제인데 인력 턱없이 부족하다. 이건 뭐 그야말로 너무나 지금 이 부족한 상황인데 최근에 지금 현재 그 국회에서 이 정부 기관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된 이제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제 지난 10월 7일 날 소방청을 대상으로 하는 그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이제 이 행정안전위원회라고 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그 김형동 의원, 네. 우리 지역구죠. 이제 예천 안동 지역구의 김형동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해서 이제 통계 자료를 받아본 결과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첫째, 구급대원 자신이 이 폭염 또는 뭐 아주 추울 때 네. 좀 따뜻하고 좀 더 그 시원한 바람 속에 쉬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야말로 뭐 찜통 더위 속에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면서 환자를 이송을 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2020년 1월부터 해서 올해 2021년 8월까지 통계를 보면 소방청 소속의 구급대원이 119 그 코로나 환자를 이송한 전체 통계 건수가 16,300여 건이나 됩니다. 16,300여 건. 그러면 이 정도 많이 출동을 하는데 그러면은 가까운 곳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긴박한 상황이. 그런데 사실은 이 병원 중에도 지역별로 격리병원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시골에 확진자가 생겼으면 그 시골에 지정된 격리병원이 없으면 조금 떨어지는 곳에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평균 이동 시간이 4-5시간 걸리는 거예요. 환자 한 명 이송하기 위해서. 네네. 환경도 열악한 데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실제로 이 소방 관련해서는 소방과학연구센터라고 하는 이제 연구기관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 조사를 하고 또 이 전체 업무 환경을 봤을 때 그야말로 소방 관련된 특히 구급 관련된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전혀 못 되고 있다. 네.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걸 이제 뭐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왔는데 제가 봐서는 참 안타까운 게요. 소방직 공무원이 지금까지는 지방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소속 네. 또는 뭐 대구시 소속 이랬는데 이게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2020년 작년이죠. 네네. 작년 4월 1일자로 국가직화됐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국 똑같이 네. 정말 소방 공무원들이 평생 염원하던 거였습니다. 그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참 잘했다. 뭐 개인적으로 좀 박수도 치고 저는 했는데 문제는 국가직화되면 뭐합니까? 그리고 지방직에서 국가직화되면 그에 상응하는 뭐가 따라가야 될까요? 복지 수준 따라가야 되고 대우 따라가야 되고 처우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우리 엄재정 기자 얘기하셨던 장비도 좀 더 고급화되고 현대화된 장비가 좀 들어와주고 부족한 인원도 더 늘려주고 이런 복지, 처우, 뭐 이 대우의 개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생각만큼 다 따라와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죠. 네. 어쨌든 뭐 이런 기회에 우리 소방 공무원들 참 열심히 하시고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요. 정말 우리는 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려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지역 간 보건 의료 격차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지역 소멸 문제로도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북은 응급의료, 분만, 또 소아청소년 취약지 세 분야 모두 해당하는 지역이 5곳이나 있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제 그 응급의료 취약지를 구분해 제가 3가지 중요한 응급 이제 그 의료 또는 분만, 소아청소년 여기 이제 지표가 그 이제 3개의 지표로 이제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사실 이 3곳 모두 응급 취약지로 이제 분류된 곳이 이제 전국의 기초 지자체 중에 16곳이 이제 이 3곳 다 응급 이제 취약지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 5곳이 경북 지역에 있습니다. 네. 예, 뭐 의성, 청송, 영양, 울릉, 봉화 이렇게 이제 사실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북이 전국 16곳, 경북이 5곳이니까 가장 많은 어떤 응급 의료 취약 지역이 우리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
의료 취약지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은 지역 이제 그 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없는 곳, 또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없는 그런 인구가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면은 그게 응급의료 취약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이제 그 분석을 했습니다. 2020년 의료 취약지 현황 및 예산 분석 이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응급 의료 취약지가 모두 97곳인데 2019년에 비해 가지고 2곳이 줄었어요. 2곳은 이제 대구 달성에 이제 한 곳이 빠졌고 그냥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분만 취약지가 모두 30곳입니다. 30곳인데 이 중에서도 경북이 8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네. 분만 취약지라는 것은 이제 산부인과가 없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인구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늘리기 위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산부인과가 없으면 사실 분만을 못 하잖아요. 네.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북이 가장 또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이 소아청소년과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도 전국적으로 22곳인데 경북이 5곳으로 가장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경북 같은 경우는 2018년에는 사실 이제 6곳이었는데 영덕군이 이제 이번에 조사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네. 5곳으로 역시나 전국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응급 의료 분만 소아청소년 아까 말씀드렸지 3가지 다 취약된 어떤 지역이 전국의 16곳 중에 경북이 5곳 아까 언급했듯이 의성, 청송, 영양, 봉화, 울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의료 취약지에 이제 여러 가지 일반 회계라든지 특별 응급 의료 기금을 예산 지원해가지고 확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응급 의료 취약지에 250억 800만 원, 분만 취약지에 117억 원, 소아청소년과 취약지에 11억 5천 9백만 원을 이제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이런 어떤 예산도 지자체가 절반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어떤 재정 여건상 굉장히 재정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또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있어 가지고 의료 서비스 의료가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큰 격차를 보임으로써 예산 지원 방식의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지방의 공공 의료기관을 확대한다든지 실제로 이제 의료 인프라를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집중 투자를 해서 이제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의료 인력 문제부터 지역 격차 문제까지 좀 다양하게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방금 이제 엄재생 지역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지표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좀 꼭 이런 상황에 좀 보완하고 싶은 것이 이제 응급 의료 체계의 보완.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 국민이 응급할 때 빨리 갈 수 있는 도달의 거리. 이게 전국 평균 11km 정도인데 17개 광역시도를 놓고 보면. 근데 경북이 밑에서 하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네. 평균 응급 의료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평균 거리 20km대를 넘습니다. 20km대를 넘는 전국 지자체가 몇 개 안 됩니다. 경북, 제주,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강원 정도. 네. 이 부분은 또 한편 이룰 수는 있죠. 경상북도가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어요. 광역시도 중에서. 네네.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 길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정말 위급할 때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가 네, 있죠. 맞습니다. 특히 뇌출혈, 뇌경색, 그다음 심장마비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쳐서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네. 응급의료시설을 빨리 구축을 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기사님은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했듯이 사실 경북 지역은 대부분 이제 인구 절벽이고 인구 절벽에 따라서 지방 소멸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분만과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다는 게 경북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기관, 안동의료원이라든지 포항의료원, 공공의료기관조차도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안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공적인 어떤 자금 투합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이제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공공의료 정책 그리고 현황과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